일요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냈죠? 예, 아우 요즘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오면은 울적해져요. 아, 또 이런 진부한 멘트 저는 싫어합니다. 네, 하지만 그 울적한 마음을 펼쳐버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서 행복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진부하네요. 예. 아, 예. 그렇습니다. 8월 첫째 주 루멘 팩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일단 LG, 모비스, 삼성, 전자랜드, DB 이렇게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뭐 주제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또 이정현 선수가 또 한 건을 또 주네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그 댓글 왜 웃어요? 아니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한 건이라고 하는 미안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예, 선수에 대한 애정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없어? 난 쓰레기야?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예, 그 1위라고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일단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동환 기자가 논란 또는 이슈가 됐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위 농구 내에서는 이종현 선수보다 제가 더 논란이죠. 맨날 똑같은 거. 아니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강함을 바꿨잖아. 인민군 복장을.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농구하고 인내님이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여 이동환 기자님 라고 하셨고 윤재철님이 인민 루키 이동환 기자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인민 루키. 저 예전에 그 정대세 선수 보고 인민 룬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인민 루키라는 말은 처음. 그거 이제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딱 옷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왔네. 야 이거 벗으라고 그래야 되나. 뭐 저도 이제 그 패션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지만 야 저건 좀 심하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북한에서 온 거 치고는 좀 살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좀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준남님이 우리나라 유니폼 NBA처럼 단순하게 못 만드나요? 유니폼 좀 깔끔하게 하면 사실 살 의향이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기업의 광고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모기업의 광고 되는데 좀 우죽순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니폼 조심해서 안 이뻐요. 맞아요. 근데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라고 얘기는 못 해요. 단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NBA랑 또 비교하면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NBA는 유니폼에 광고가 없는 대표적인 리그였다가 최근에서야 여기 한 가로 한 6cm 가로 세로 6cm짜리 패치 하나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NBA는 진짜 우리 유니폼은 진짜 광고 없이 만들자 이걸 되게 고수해 오다가 이 어떤 구단 적자 흑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넣기 시작했는데 사실 NBA 제외하면은 다른 어떤 유로리그나 이런 쪽의 어떤 다른 팀들 봐도 정말 뭐 농구 유니폼의 광고가 사실 휘황찬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향 평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명문 구단들 다 보면 이제 배팅 사이트에 대한 그런 이제 유니폼 넣습니다. 넣는데 뭐 물론 이제 몇몇 구단의 유니폼은 좋지는 않지만 잘 정렬해가지고 굉장히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만들자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개의 광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간판처럼 넣고 테트리스인가요? 그러니까 빠바바바바바 테트리스를 넣고 좀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서 좀 사고 싶게끔. 그래서 그쵸. 이 광고도 어떻게 보면 이 유니폼에 요렇게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멋있다 뭐 좀 그런 이제 느낌 그루브를 좀 살려서 하는 그런 어떤 유니폼 그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홍준남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리온에 대해서 디스를 하셨어요. 꼬북칩 맛있긴 한데 꼬북칩 유니폼은 좀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셨고 자, 그랑님이 나중에 상대 선수들 부상 위협 유발하는 수비 선수를 보여주는 선수들에 대놓고 저격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시즌이 시작되면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뭐 확실하게 저격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말씀 갖다 드릴 거고. 그리고 킹갓 영규님이 KT 김원환 선수 근황이랑 기사를 보니까 LG 양구 펀치볼을 산책형으로 바꾼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LG 양구 펀치볼이 뭐지? 왜 산책형이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세이커스 이슈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양구 펀치볼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양구에 있는 해안 침식 분지
그걸 이제 종군 기자가 펀치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명이 된 겁니다. 펀치볼. 예. 그래 거기를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그게 일종의 산악훈련인데 그쵸. 그걸 LG 조성원 감독이 산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수박 한 덩이 먹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걸로 그래서 그럼 뛰지 않고 왜 걸었냐? 물론 산악훈련 안 하냐면 안 하고 하려면 하지 왜 걸었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조성원 감독 일단 걸어도 훈련은 된다. 그러니까 다리 강화라든가 허리 강화가 되고 그리고 걸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산악훈련의 그 효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하고 어떤 케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산악훈련이 논쟁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일단 플러스는 뭐가 있냐면 산악훈련을 했을 때 어떤 그 힘들었을 때 서로서로 끌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산악훈련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LG 쪽에서는 산책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펀치볼 산책을 시작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뛰면은 또 부상 선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면은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는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혹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걸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사실 산악훈련은 우리 이륜농구 팀이 필요해요. 우리에 필요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명 아닙니까 지금? 저 그다음에 이동환 기자, 박진우 편집장. 그렇죠. 3명 다 제가 볼 때는 모래알 조직력이. 그렇죠. 산악훈련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녹화 일정상 한 번씩 요 앞에서 이제 저희 루키 더 바스켓 박진호 편집장님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는데 인사 한마디만 하고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말부터 급하게 일하다 만난 사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빨은 칭찬을 해주고 나는 이빨은 비판을 하고. 또 그런 케미스트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천보석님이 말씀하셨죠? 천보석님이 양호선 선수는 체격은 좋지만 발이 빠르지 않은 점이 추승균 전 감독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추승균 선수처럼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양호선과 추승균 전 선수의 차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체격적으로 양호소 선수 더 좋죠. 이분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호소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조금 느리다.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 탁탁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탁탁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선수는 깜빡 딱 하면 바로 놓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양호소 선수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나 그리고 공격력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승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밸런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양호수 선수가. 단 추승균 선수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죠. 그렇죠. 완성된 선수고 포스트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이제 포워드고 내외각이 다 되는 그런 선수였고 특히 수비가 좋았습니다. 수비가 왜 좋았냐면 자세가 일단 낮고 기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양호수 선수는 자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낮추고 추승균 선수처럼 좀 내실 있는 선수로 이렇게 탈바꿈하면 충분히 저는 에이스급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승균 전 선수가 190cm 정도. 사실 지금 기준으로 3번으로 뛰기에는 크지 않은 작은 신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대로 지금 온다고 해도 저는 리그에서 되게 손꼽히는 3번일 것 같아요.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과 수가 다 되는, 공수 밸런스가 거의 완벽한 선수고, 또 추승균 하면 기억나는 게 저는 뭐 3점도 되게 좋았지만은 그런 이제 찬스에서 원드리블 풀업 점퍼. 그렇지. 한번 수비수를 제끼고. 시그네처 플레이어. 진짜 거의 뭐 던지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동작이 되게 하체의 힘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런 플레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카와이 레너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BA의 추승균이다. 추와이 레너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호 선수가 좀 그런 부분은 이게 사실 뭐 다 힘이 좋은 부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추승균 전 선수의 어떤 하체 밸런스라든지 미드레인지 풀업 점프할 때 어떤 하체 힘 이런 어떤 그리고 그 돌파하는 순간에 어떤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바디 컨트롤 등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면 진짜 또 다른 레벨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바로 우리 그
팀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LG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금 뭐 댓글에도 뭐 LG는 주구장창 뭐 빠른 농구 얘기만 하나요 그러는데 사실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뭐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갖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김시래 선수였던 변화.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LG 빠른 농구 얘기를 제일 처음 할 때 김시래 선수가 잠깐 언급됐었어요. 네. 그때 조성환 감독이 김시래에 대해서 좀 군더더기가 많았다 이전의 플레이는. 그래서 올 시즌은 좀 더 간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김시래의 어떤 코멘트, 그러니까 이게 많은 공격 횟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포인트 가드인 저는 빠른 패스 선택 그리고 과감한 슛 시도 이 두 가지를 어떤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2대 게임을 해도 볼을 좀 오래 끌면서 그리고 또 동선도 길게 가져가면서 자신이 진짜 뭐 다른 동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주로 했다면은 지금은 빠르게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게 완벽한 찬스이든 아니든 빠르게 볼을 돌리고 빠르게 슛을 던지는 그런 좀 간결한 플레이를 요구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위권 팀의 에이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실 이제 김시래 선수의 플레이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나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볼을 좀 길게 끌고 가고 2대1을 잘하고 석점도 잘 넣는데 팀은 이기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비스 있을 때 그 신인일 때 우승을 한번 하고 나서 LG로 갔는데 LG로 가서는 사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LG 입장에서만 보면 김시래 선수 2대2가 결정력이 가장 좋고 중거리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쓸 수밖에 없어. 우전도가 높아져. 근데 이런 어떤 구조가 있던 상태에서 김시래 선수의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를 자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김시래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군더더기 있는 플레이. 근데 이게 그 이전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성훈 감독이 그쪽으로 이제 김시래 선수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좀 효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김시래 선수도 어렵겠지만. 사실 이거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볼을 길게 가지고 있는 그런 버릇을, 그러니까 김시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끊을 수 있어요. 왜 끊을 수 있냐면 리딩도 되고 센스도 있지만 석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간결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짧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시전 메이킹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라. 그렇죠. 이거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좀 자신이 볼을 많이 가지는 어떤 농구를 해왔고 사실 지난 시즌에 개막할 때 미디어데이에서 또 현주엽 전 감독이 어떤 김시래의 어떤 비중과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는 코멘트들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시스템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김시래가 스스로 군더더기 있는 거 다 없애라는 어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자, 성공만 한다면 좋은데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시래 선수가 사실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격이 어느 정도 7대3으로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이 그 이전까지는 김시래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그렇게 큰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격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 가지고 가게 되고 임팩트 있는 어떤 활약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공헌들을 갖다 좀 세운다. 물론 그게 이제 김시래 선수 플레이 스타일상 쉽지는 않긴 하지만 좀 더 그런다 그러면 팀의 어떤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공수에서 그렇게 된다면 김시래 선수 어차피 LG는 막판에 그 공격의 시발점은 무조건 김시래 선수예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뭐 어느 팀에 가거나 다 똑같을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뭘 해야 될까? 김시래 선수가 볼을 많이 끌어야 되냐? 저는 공격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 하고 거기에서 남는 체력을 수비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다면 LG의 팀 효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제대로만 한다면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시래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상.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슛이 좋고, 그러니까 패스를 뿌려주는 센스가 분명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갖춰져 있는데 굳이 볼을 길게 끌고 와가지고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빨리 결정을 하고 아니면은 남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면 된다. 저는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패스를 하는 어떤 환경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볼을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면서
코트 전체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면서 패스를 했다면은 지금 이제 조성환 감독이 요구한 대로 어떤 간결하게 빠르게 선택을 하려면은 자신에게 볼이 오기 전에 어떤 코트 상황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원드리블 이후에 빠른 패스 그리고 짧은 드라이브 이후에 빠른 패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패스를 하기 전에 가져가야 될 어떤 사전 작업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또 김실 선수 본인에게 과제가 아닐까 싶고 결국에는 또 볼 없이 또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캐치앤슛 예, 그러니까 볼이 없이 있다가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코너든 45도에서 어떤 다른 선수가 만들어준 어떤 기회를 마무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주느냐.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또 볼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동환 기자의 말의 포인트는 저는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프더볼의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김시래가 좀 낯설 수 있다. 인정해요. 맞아요. 그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강조하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시래 선수가 볼을 잡고 탑에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김시래 선수가 2대를 해요. 볼을 쭉 길게 끌고 들어가다가 여의치 않으면 쭉 또 나와요. 예, 김시래 선수 계속 잡아. 다른 선수는 또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야 돼. 그쵸. 그게 아니라 김시래 선수가 볼을 잡고 2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슛을 쏜단 말이죠. 그쵸. 그게 빠른 디시전 메이킹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팀의 효율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전 요것만 고쳐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배치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비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종현 논란. 혹시 이 풀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또 영상도 봤고 저는 편집본 전도 봤고 후도 봤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네네. 모두. 예. 그러니까 저는 자, 우리 또 정리기염이 예. 이동환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스토킹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종현 선수가 출연했습니다. 원래 이대성 선수와 최준영 선수가 게스트로 먼저 나왔었는데 이종현 선수가 연락을 받고 이제 또 어떤 초대 게스트로 또 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종현 선수 나왔던 드래프트에 그렇죠.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모비스 지명과 관련한 어떤 당시의 소감에 대해서 이종현 선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또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그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되게 웃겼는데 이제 그때 유작 감독이 그러니까 그 1순위를 놓고 이렇게 뽑을 때 리지가 와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갖다가 외부 분들이 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랬다가 리지가 모비스 딱 뽑고 난 다음에 가다음에 따봉을 날리고 그쵸. 따봉을 날렸어 정말. 이게 로터리 추첨을 따로 한 게 아마 이때가 이제 김정규 때 처음이고 근데 요때도 처음 따로 했는데 그리고 리지를 시구를 시켰어. 그쵸. 개막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리가 났었고 저 이거 현장에 있었거든요.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유지학 감독의 어떤 제스처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제스처가 되게 화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종현 선수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방송에 나간 내용이 이제 제가 그 뒤로 리지 씨를 안 좋아한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이제 그게 농담이면 안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지 그냥 평범한 연예인이다. TV에 나온 사람이다. 오렌지 카메라맨에 대해서 그동안 좋아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쵸.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농담이라면 뭔가를 이렇게 좀 이제 감아주는 어떤 멘트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서 이게 모비스 팬들이 이걸 보고 진짜 정말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 후에 논란이 된 이후에 이제 이 채널에서 이전 편집본을 내리고 재편집을 했죠. 그 재편집본의 내용은 이종현 선수가 그래도 모비스 가서 좋았다. 명문군안에 들어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유지학 감독은 지금 대표팀 막내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자기 할 거 하면 감독이 뭐라 그러지 않는다. 할 거는 하는 게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팬들의 오해가 좀 풀린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편집이 안 됐을 때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거 그냥 이종현 선수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대성하고 최준영하고 그때 완전
드립을 치는데 맞아요. 네, 분위기가 그 한마디로 개 드립을 치는데 막 네.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더라고. 사실 둘 얘기도 잘하고 맞아요. 뭐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준호 선수 좀 해주지. 그런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정현이 왔단 말이에요. 이정현이 와가지고 나 뭐하지 그러다가 이제 뭐 리즈를 묻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모비스에서 힘들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이제 약간 좀 그 뭐야 희화를 해서 모비스가 그때 날 왜 뽑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실제로 제가 이재용 선수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그 의도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재용 선수가 지금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뭐 제가 구단에 지금 싫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더라고. 그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했는데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편집본이 다시 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 그쪽 이제 스토킹 쪽에서 막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른 방송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첫 편집본 그 이제 이정훈 선수가 뒤에 어떤 멘트가 전혀 없는 첫 편집본은 올라오고 이게 모비스 팬 분들의 어떤 분노를 이제 좀 자극하고 그 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거 진짜 이종현 안 그래도 원래 트레이드설 나왔었는데 장재석 영입하면서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NBA에서도 미국 선수들도 이렇게 언해피를 이런 식으로 띄우진 않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계약 기간 한 3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재편집본 올라온 뒤에는 모비스 팬분들 되게 좀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였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처음에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런 논란이 나면서 일단 정말 이제는 좀 조심하긴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보면 좀 관용이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한마디를 좀 조심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스토킹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랬던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종현 선수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종현 선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레이드 얘기는 일단 모비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이종현의 부활에 대해서 일단 총력을 다 기울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논거가 뭐였냐면 지금 체지방을 빼는 작업, 그리고 몸무게를 줄이는 작업,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무릎이 사실은 그 아킬레스건이 2번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 조던현 코치를 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지금 이종현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이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종현 선수하고 장재석하고 이렇게 같이 그 쓰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종현 선수한테 전화를 해보고 또 모비스 쪽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종현 선수 지금 전담이 조동현 코치거든요. 조동현 코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체지방이 지금 이종현 선수가 5% 정도 빠졌어요. 일단 몸무게가 6kg 정도 빠졌어요. 그 6kg 정도 빠졌고 근육량이 5kg 정도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 중량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불균형하잖아요. 한쪽이 다치면. 그쵸. 그게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양쪽 다리 근력이. 그런 이제 수치가 지금 나오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종현 선수가 재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올 시즌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거고 실제로 그 방송 영상을 봤을 때도 볼이 홀쭉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처음에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종현 사건에 대해서 모비스를 싫어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말이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나오는 어떤 해프닝이다 그런 사건이다
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어떤 이정현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농담인 걸로 잘 이제 밝혀졌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농담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농담 자체가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울산 전지훈련 다녀와서 이정현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이정현 선수 훈련 모습도 다 봤어요. 체력 훈련하는 모습, 코트 훈련하는 모습도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모비스 코칭 스태프나 관계자분들한테 이정현 선수의 최근 어떤 상태로 들었고, 지난 시즌부터 이미 뭐 유작 감독이 이정현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또 했었는데, 들었을 때 유작 감독은 지난 시즌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귀 전에도 걱정된다, 오히려. 너무 이게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게 본인이 초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급하게 돌아오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된다고 했을 정도로 이정현 선수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비시즌 어떤 훈련을 봤을 때도 어떤 체력 훈련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투덜댄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비스 뭐 훈련이 힘들어서 투덜댄다든지, 뭐 이렇게 게으른 모습 보인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모비스 전체적인 팀 훈련 분위기가 좋은 것도 예전에 살짝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유작 감독이 그런 거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정현 선수와 지금 모비스 구단과의 관계에서 어떤 뭐 트러블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을. 예. 단 이제 이정현 선수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보면, 저희가 말을 할 때 뭐 지금 방송에서 막 그냥 농담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뭐 이정현과 이견 그냥 싸워요. 둘 그냥 싸우는 거 좋던데, 뭐 농구행도 되고. 근데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한 5번 6번씩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젊은 선수분들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해가지고 잘 나갔으면 좋겠고, 세상에 제가 볼 때는 마음 편한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 프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여기 이리농구에서 막 유동혁 기자가 저를 뭐 기죽게 한다, 저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나름의 어떤 이 타이밍과 어떤 어휘 이런 것들 골라서 시청자분들 웃을 수 있게 일부러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조금 즉석에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현 선수가 지금 이제 부활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건 수술을 2차례나 했었고, 이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어떤 몸 상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직도 지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조동현 코치도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와서 이정현 선수의 그걸 한번 봐봐라. 봐보고 판단을 해라.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지금 실전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우리도 아직 모르겠다, 지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정현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코트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적막한 상태,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량은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만 보여준다면 저는 뭐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선수는 코트에서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모든 프로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지금 김진영 선수 포인트 가드 전환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수월하진 않다라고 지금 연습 경기에서 좀 나타났어요. 저희가 사실 김준영 선수의 어떤 포인트 가드 전환에 대해서 좀 꽤 오래 전부터 이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한양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실제로 김준영이 포인트 가드로 뛰었습니다. 이동엽과 백코트진 호흡을 맞추면서 뛰었는데, 사실 좀 내용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유동현 기자가 좀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 뽀른반 문제. 예, 그러니까 그때 한양대 선수들이 좀 김지현 선수를 좀 이제 전면 압박을 가하면서 좀 쉽게 하프라인 못 넘어오게 압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지현 선수가 어떤 패스로 조금 간결하게 가기보다는 드리블로 뚫으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삼성 코칭 스태프의 어떤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좀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예. 이상민 감독이 지금 이제 김진영 선수와 이동엽 선수를 같이 백코트로 호흡을 맞추게 하고, 둘이 상황에 따라서 1번을 보게 하는, 좀 돌아가면서 1번을 보게 하는 어떤 시스템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관희 선수를 김광철 선수랑 같이 세우면서 이관희 선수가 뽀른반 1번으로서 담당하게 하고 하프라인 넘어온 뒤에는 또 이제 2번으로 뛰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도 되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삼성은 시즌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가다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시스템이 김광철 선수가 1번을 보는 거죠. 1번을 그렇죠. 보고 이관희 선수 2번을 보고 이게 제일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이었고 지금 가장 안정적인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뭐랄까 공수에서 2%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전력이 떨어지는. 이동엽 선수가 1번을 만약에 보게 되면 이관희 선수 2번 보게 되면 난 이 조합이 그 테스트하기는 제일 좋은 조합 같아요. 이동엽 선수는 기본적으로 신장이 좋고 기본기가 그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단 이동엽 선수가 뭐 탁월한 어떤 게임 리딩 이런 걸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김지영 선수가 만약에 1번으로 들어갔을 때 장신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기본 그 리딩이나 드리블링 그리고 볼음반이 너무 불안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김지영 선수를 피지로 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합을 정확하게 다 맞춰야 돼요. 약속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당연히 압박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김정은 선수 드리블이 약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턴오버를 유발하기 위해서 승부처에서 그걸 하나는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럴 경우에는 김지영 보고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사이드에서 뭐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쪽 패스를 하고 이쪽 패스하고 이런 포메이션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패스로 넘어오는 거.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김지영 선수 피지로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팅한 상태에서도 그런 이제 그 좀 더 세밀한 어떤 셋업 패스 패턴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김지영 선수 지금 피지로 쓰기엔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에게 어떤 포인트 가드를 맡겼을 때 이 선수가 포인트 가드 경험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번 BC 훈련하면서 처음으로 연습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도를 어느 정도 주기에는 아직 낯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기본기가 솔직히 약하고 자세가 좀 그렇게 이제 그 낮지 않기 때문에 피지로서 지금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근데 그래도 굳이 써야 된다면 팀 사정 때문에 굳이 써야 된다면 그런 어떤 장치들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름반이나 어떤 리딩도 결국에는 삼성은 지금 오늘 시즌 전력이나 로스터 구성을 보면 포워드진이 강점이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동우 선수가 사실 너무 노장이라 출전 시간을 막 길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좀 김진영과 같이 붙여줌으로써 좀 그런 어떤 리딩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합을 어느 정도 또 맞춰가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배수영 선수가 이제 유지학 감독이 이 평가하는 배수영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 2-3주 전에 이야기를 할 때 패스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연습 경기에서 배수영 선수가 생각이 생겼던 패싱 능력을 보여줘서 지금 좀 고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배수용 선수가 삼성에서 그런 패스적인 부분에서 어떤 재능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이 계속 좀 연습 경기 통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가드가 불안하면 기본적으로 패턴을 좀 더 섬세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션 오펜스 활용해서 가드의 센스나 어떤 판단에 의한 것보다는 그냥 합 자체로 어떤 공격을 풀어가는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수 심스와 톰슨에 대한 유동 감독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어떤 득점력이 올 시즌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결국에는 이 헨리 심스 영입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슈팅력을 갖추고 있는데 또 1대1도 할 줄 알기 때문에 1대1 포스트업도 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미드레인지에서 찬스 나면 슛도 던져주고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을 끌고 가줘야 된다. 반면에 에릭 톰슨은 어떤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이 선수는 뭐 저희가 저번에 분석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2대2 할 때 어떤 림으로 달려가는 속도 그리고 어떤 속공 참여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드와의 어떤 호흡을 기대한다. 지금 이제 전자랜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 선수를 공격의 중추로 삼는 거는 뭐 모든 팀들이 가져가는 시스템, 대부분의 팀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뭐 한 라운드 치르고 나면은 다들 분석해서 어떤 트랩 수비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들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자랜드가 꺼내들 어떤 반격의 카드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랜드는 심스는 기본적으로 공격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거예요. 헨리 심스가요. 그렇죠. 헨리 심스. 그런 점에서 헨리 심스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높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톰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갖다 높이면서 뭔가의 그 시너지 효과 플러스 알파를 갖다 창출하는 그러면서 전자랜드의 팀워크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삼는 건데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김낙현 선수가 과연 그럼 2대1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 외곽에서의 어떤 차바이라든가 몇몇 롤 플레이어들이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 이런 합이 어떻게 잘 맞을 것인가.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 감독이. 그러니까 저는 국내 선수 득점력 부족 문제는 진짜 차바이의 활약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김낙현은 모두가 예상하는 카드잖아요. 공격적인 그렇죠. 카드니까 상대도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거고, 심스도 하면 김낙현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렇다면 차바이가 사실 지난 시즌에 좀 2번 변신 시도를 했었고 또 픽앤롤 빈도도 좀 2대 게임 빈도도 좀 높였다가 이번 시즌 다시 3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차바이가 어느 정도 득점력 보여줄 것인가. 단순히 그냥 3점 던지는 거 말고 어떤 아까 저희가 뭐 추승균 전 선수 얘기도 했지만 어떤 풀업 점퍼를 통해서 득점을 미드레인지에서 간결하게 마무리해준다든지 좀 다양한 어떤 득점을 보여줘야 전자랜드 공격 라인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차바이 선수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서는 그 차바이 선수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D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는 합류를 했고 지금 김현호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일에 성균관대 연습 경기 했었는데 종료 3분 남기고 수비하다가 이게 발이 미끌리면서 순간적으로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갔고 검진 결과 파열됐고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올 시즌은 무조건 못 뛰고요. 뭐 사실 아킬레스건이란 부위가 뭐 복귀까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뭐 2년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컨디션 다 끌어올리려면 맞아요. 이전으로 그리고 커리어 자체에 위협을 주는 부상이어서 일단은 오늘 시즌 DB 가드진 운영에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노하쿠 선수가 김현호 선수가 2대2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좀 합이 좀 잘 맞아서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DB 이상범 감독은 여전히 10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이제 가드가 얼마나 많은가, 좋은 그러니까 유용한 가드가 많은가. 그 가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나머지 3명은 확 이렇게 바꿔도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드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축인 김현호가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꽤 상당한 타격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상범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는 12인 로테이션에서 김현호 선수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허웅과 두경민과 나카무라 다이치의 어떤 부담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 김현호 선수의 어떤 대체 카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뭐 김태술이 있긴 하고 또 군에서 전역한 맹상훈 선수 지난 시즌 뭐 시즌 중단되면서 이제 뛰지는 못했지만 맹상훈 선수가 오는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요 정도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좀 맞추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태술 맹상훈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0인 로테이션을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타이치는 원래는 이제 김현호 다음에 어떤 백업 자원, 백업 가드 자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상 타이치가 해줘야 될 것이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또 DB는 사실은 타이치를 이번에 영입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치가 뭔가 즉시 전력합처럼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이제 앞으로 DB가 남은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치 선수를 사실은 이제 수비는 3번 수비를 갖다 세우고 3가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 이제 3가드는 좀 쉽지 않아졌고요. 그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현호 선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가를 섰을 때 그렇게 되면 타이치에 대한 어떤 옵션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타이치 선수가 지금 보면 아직 베일에 가려있고 변수가 좀 많은데 이 선수는 이제 대학 신인 선수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잠재력은 높은 선수고요. 이 선수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좀 지켜보고 앞으로 타이치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이 넘었어요. 40분이 되려고 그래요. 편집자가 지금 우리 째려보고 있어요. 아이 무서워라. 무서워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